예, 이게 근데 페이지가 좀 그쵸, 약간 안 맞는데 뉴스 캡처한 걸 떠오느라고 좀 보기가 생각보다 별로네요. 예. 이 정당방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뉴스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근래 거고요. 예전 것도 있고 오늘은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찾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뭐 기소된 사안도 있고 기소 안 된 사안도 있고 그래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따졌을 때는 뭐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정당방위는 실질적으로 잘 안 받아줍니다. 다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요. 예. 진짜 정당방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데도 정당방위라고 우기는 피고인들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CCTV가 있죠. 아무리 CCTV를 봐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뭐 캡처하면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려요. 요즘엔 수사보거나 이런 걸로. 봐라 있지 않느냐. 신체적 접촉은 있는 게 맞대요. 그러면 그때서야 맞긴 한데 그런데 나는 저게 상대방이 나한테 위해를 가려고 그래서 정당방위를 한 거다. 근데 CCTV가 뭐 이제 녹음은 잘 안 되니까 보통은 되는 거는 많지는 않으니까 뭐 상황을 알 수는 없어요. 욕설이나 뭐 이런 거. 근데 그 전후 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피고인이 잘못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뭐 뭐라고 했겠죠. 뭐라고 당연히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텐데 뭐라고 한 것을 보고 그러고선 뭐 욕설을 해서 내가 폭행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상대방이 막 손을 올리고 뭐 이런 장면은 있어요. 근데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비례성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뭐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했겠죠. 뭐 그런 것도 조건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야 될 거는 비례성이에요. 내가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방어행위에 그치는 뭐 그 정도. 그 정도면 정당방위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보다 더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골절이 일어나거나 단순히 그 사람은 나를 밀쳤을 뿐인데 아니면 진짜 때려서 4주 5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거나 이런 경우 이거는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내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니까 내가 밀치고 도망갔다. 뭐 폭행 상해는 될 수 있지만 그런 그 정도면은 정당방위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조폭간부 소문이 뭐 그렇게 있었나 봐요. 지인이 흉기 들고 와서 주먹과 발로 차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50대는 정당방위 주장했고 1심은 징역 4년. 경찰에 신고해서 생명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흉기를 들고 뭐 어디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집이나 이런 데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냥 경찰에 신고했으면 됐고 예. 흉기 들고 왔는데 주먹하고 발로 차서 상해치사 정도까지 갔으면은 정말 많이 때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리를 회피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해 고의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흉기니까. 예. 근데 치사까지 했으면은 사망에 이르게 한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뭐 다른 사정이 있었으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진짜 뭐 한 차례 찔렀다거나 이 정도로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제압도 가능하고 흉기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방적 차원이니까 이걸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리고 맞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약간 판단의 문제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제 의견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다음 보면은
그거는 뭐 내용도 그냥 같이 보시라고. 가해자 8명이에요. 예, 동네 후배인 피해자 불러내 폭행을 했어요. 10여 분가량 피해 장면 휴대전화로 녹화 방조했고, 확인 결과 피해자의 폭행도 확인, 정당방위로 넘어 폭행 혐의 적용. 피해자 측에서는 부실수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나 봐요.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직 어떻게 판단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8명이죠. 가해자가. 예. 가해자가 8명이서 집단으로 폭행을 해요. 뭐 이게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관계도 중요해요. 동네 후배 여중생을 불렀다고 하면 선배들이 부른 거잖아요. 그 선배들이 불러서 이제 나갔다. 근데 8명 있어요. 8명이서, 그리고 이게 무슨 여고생, 여중생, 뭐 되게 뭐 초등학생 저학년 뭐 이런 경우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당연히 되지만, 그래서 때렸어요. 집단으로. 여기에서 이 반항을 당연히 했겠죠. 예. 뭐 안 하고 그냥 맞고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 자체가 벌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폭행의 혐의 적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근데 멱살을 잡거나 밀침 혐의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같이 적용을 해서 송치를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셔도 알겠지만 멱살을 잡거나 밀친 혐의래요. 그렇죠? 8명이 때리는데 당연히 밀쳐야 되겠죠. 그럼 때리는데 그냥 맞고만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대항을 하는 거잖아요. 대항. 날 때리지 마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친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 근데 이걸 폭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질 수 있는 그 폭행에 대한 저항행위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진짜 뭐 밀쳤는데 8명 막 우르르 다 밀쳤고, 8명이 모일 정도면은 이 후배라고 하는 피해 여중생이 엄청 싸움을 잘하고 뭐 그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근데 정황상 아무리 그래도 뭐 8대1로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거는 확실하게 집단 폭행은 맞는데 거기에 저 정도로 대항하는 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이건 좀 의문이에요. 예. 여러분도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 그냥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너가 한 행동이 불법적인, 그러니까 구성요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맞다. 근데 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너한테 부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를 본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뭐 그런 차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해서 행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상당한 이유가 이제 비례성이나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침해 정도보다, 자기가 본인이 침해받는 정도보다 상대방한테 침해하는 행위가 그래도 적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뭐 폭행이나 상해 정도인데 신체에 생명을 빼앗고 뭐 이런 경우는 과도하다. 그래서 과잉방위가 있을 수는 있긴 해요. 예. 그때는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정도는 해요. 근데 과잉방위는 더더욱 인정되기가 좀 힘들겠죠. 정당방위도 인정되기가 힘든데 과잉방위가 더 많으니까 인정되기 쉽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잉방위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요. 방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했을 때 이게 근데 그냥 과잉방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적인 폭행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이게 더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침해해요. 본인의 법익 침해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돼요. 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도와주다가 말리다가 같이 휘말려서 나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보죠. 그래서 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의견이 분분하고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보면. 그렇죠. 예. 뭐 최대한 당연히 그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참작은 할 텐데 그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 경우에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어, 본인이 처벌을 받고 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면 참 안타깝죠. 뭐 그래서 뭐 참고인 조사 이런 거 잘 응해주지 않는 경우들 많아요 요즘엔. 예, 저 옛날에 한번 그랬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대학교 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에서 두 분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한 분이 뭐 잘못은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술을 약주를 두 분 다 좀 드셔가지고 한 분이 때렸는데 한 분이 또 때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쌍방이었어요 그때. 그때 뭐 제가 법률을 정치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쌍방으로 욕설도 하고. 근데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지하철에 경찰이 와서 저한테 한 분이 참고인으로 좀 증언을 해달래요. 참고인 조사 받는 거죠. 그냥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막차인데. 근데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걸어가면 한 30분? 한 지하철 한 두 정거장인가 세 정거장 전이어서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해서 갔어요. 참고인 조서 써주고 그냥 왔어요. 왔던 일이 있는데 귀찮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분이 잘한 것도 아닌데 진짜 만약에 잘못한 억울한 경우라면 좀 귀찮더라도 뭐 힘들더라도 이제 도와주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아무튼 가서 도와준 적은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억울하신 사람들이면 도와주세요. 근데 좀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강제로 소환해서 조사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뭐 여기부터는 보통 적용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뭐 긴급 피난, 뭐 가장 많이 긴급 피난에서 얘기를 듣는 게 막 누구가 나한테 막 위해를 가하려고 그래요. 칼을 들고 막 쫓아와요. 근데 뭐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자기 피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3자의 그 재물을 손괴한 거죠. 뭐 당연히 문은 고쳐줘야죠. 변상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재물 손괴 행위가 그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돼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피난 행위를 야기한 자 외에 제3자에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제3자가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공격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 처벌을 받지 않는 거하고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하고는 당연히 별개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현재 위난, 뭐 상당한 이유. 이 상당한 이유가 보통 그렇죠. 뭐 지금 위난이 없는데 내가 뭐 갑자기 예방적 차원에서 한다. 그런 거는 거의 없죠. 그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탐 크루즈 나왔던 그렇죠. 미리 범죄자를 선별해서 체포하고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뭐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럼 법률을 다 바꿔야 돼요. 인신을 구속하고 체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자구행위 이거는 거의 그냥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저한테 이제 뭐 절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가져와요. 뭐 주거침입이 될 수 있고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있어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권리행사 방해죄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그걸 쓸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법적인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자기 소유긴 하지만 내 사용 권한이 확실하게 있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그 사람한테 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나한테 반환해라 이런 것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이 못 사용하게 하면 권리 행사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청구권에 대한 불법한 침해, 뭐 장애행위, 자구행위,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 이게 자구행위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민사상 청구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보통 뭐 갑자기 이 사람이 떠나려고 한다.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가처분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증거도 보전 신청을 해요. 이런 경우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증거 보전 신청 같은 경우 이제 막 한국에 항만에 들어와 있는 배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 배예요. 그 불법 행위를 야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배가 떠나면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먼저 증거를 확보를 해놔요. 그리고 재판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배는 떠나가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뭐 그런 것처럼.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 상당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승낙 뭐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정적 승낙이죠.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들이 있잖아요. 재산이죠. 보통은 돈이나 사기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내 돈을 가지고 갔는데 빌려간 거죠. 빌려갔는데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난 사기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기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기를 당한 거하고 내가 그 상대방한테 그냥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거하고 당연히 별개예요.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 근데 사기로 고소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많이 하는데 사기로 고소를 했을 때 처벌을 안 받는 가장 많은 사기죄로 처벌을 안 받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그 사람이 사정을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못 갚아요. 뭐 신용불량자이고 파산 신청했고 나한테 100만원, 200만원, 뭐 1000만원을 가져갔는데 그 1000만원을 당장에 갚을 여력이 없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도 빌려줄 때 그래도 뭐 지금 갚을 수 없을 테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천천히 갚는 거예요. 막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가겠지만 그런데도 그리고 좀 여력이 생겼어요. 여력이 약간 나한테 돈을 갚을 수 있을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돈을 안 갚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형법은 행위시법이에요. 행위시에 범죄가 돼야 돼요. 근데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걸, 돈을 빌려가도 갚을 수 없었던 변제 능력이 없고 그런 상태인 걸 알았어요. 변제 의사는 좀 변론으로 하고 변제 의사가 있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어서 바로 갚을 수 없는 상황 알았어요. 뭐 중간에 뭐 한 10만원 20만원씩은 갚아요. 또 그러면 이 사람이 괘씸하고 뭐 화도 나고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한테 변제를 안 한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가 되지는 않아요. 행위 시에 그럴 변제 능력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 충분히 내가 알았기 때문이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연인 사이의 돈 관계가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추정적 승낙은 이런 거예요. 뭐 옆에 뭐 사용은 좀 그렇고 이제 먹을 게 있어요. 뭐 초코파이 너무 올드한가요? 마카롱을 쌓아놓고 먹진 않으니까 한 4-5개는 있으니까 마카롱 한 4개 정도 한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도서관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있는데 마카롱이 있는 걸 그러니까 자기 친구 자리는 건 알고 이 마카롱이 그 친구 건도 아는 거예요. 근데 둘이 되게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인데 마카롱 먹고 싶어서 4개 중에 하나를 먹어요. 그러면 마카롱에 대한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는 맞죠. 뭐 사용해서 뭐 마카롱 먹었다가 다시 마카롱을 갖다 놓는다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냥 위 속에 들어가면은 다 끝나죠. 마카롱에 대한 절도는 되겠지만 친한 친구면은 마카롱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너 절도죄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지 않겠죠.
당연히 승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의는 없었다. 뭐 나중에 싸우게 되면은 그 마카롱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걸 이유로 절도죄로 처벌까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담배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강의 드릴 때는 친구가 담배를 피는데 이제 담배 하나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담배값에서. 그럼 담배 한 개피에 대한 절도죄가 되죠. 근데 요즘에는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담배는 잘 설명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모르겠네요. 강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뭐 그런 식이에요.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나. 이 사문서 위조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부친이었던가? 아무튼 가족 관계에서 대신 대피를 한 거예요. 예. 원래는 그게 사문서 위조죠. 본인 명의도 아닌데 타인 명의를 서명 날인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으로 유법성이 조각된 경우가 있어요. 정당행위,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해요. 가장 주장하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정당 방위는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져서 나는 그렇게 했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뭐 정당 방위를 주장하면서 같이 주장을 해요. 정당 방위는 안 돼도 내가 이 사람은 멱살 잡은 게 뭐 도망가는 사람은 못 잡,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법 행위를 해서 도망가는데 못 도망가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멱살이나 이런 데 잡고. 어떻게 보면 체포죠. 체포는 영장이 있어야 되죠. 신체에 대한 위력을 행사해서 뭐 어떻게 보면 감금, 뭐 시간적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상당 기간 감금 비슷한 뭐 체포 뭐 이런 거죠. 불법 행위예요. 그리고 유형력을 행사했으니까 폭행도 될 수 있고요. 그런 행위를 해도 당연히 좀 도망가는 범죄자는 잡는 게 일반적인 상식상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정당행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도덕관념에 부합되는 행위 아니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장하기가 좀 편하죠. 예.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 뭐 사형집행,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당 기간 동안 사형집행을 한 적이 없죠. 그랬을 때 사형,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 기억이 맞다면, 정확한 것보다 사형 집행하는 게 저희 나라는 교수형이죠. 약물이나 이런 걸 투여를 안 하죠. 뭐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때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 사형 집행까지는 교수형이었어요. 교수형이 뭐죠? 목을 매달아서 죽는 거죠. 밑에 이제 그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목을 매달고 레버를 내려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라고 혼자 하는 거는 아니죠. 이제 누가 이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뭐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사형을 집행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교도관도. 근데 사형을 집행은 누군가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누가 내가 죽였는지, 죽였다고 사형을 집행했는지 뭐 이런 거를 최대한 모르고 보호하기 위해서 3명인가 같이 레버를 내린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3명 중에 3명이 맞나? 아무튼 3명 중에 1명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거죠. 근데 누가 집행했는지 모르죠. 근데 뭐 어떤 영화에서는 느낌이 있다. 그걸 뭐 어떤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근거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사형을 집행하면은 진짜 내가 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살인이잖아요. 이것도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이런 것도 주거 침입해야 되잖아요. 압수수색 하면은 영장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압수하는 건. 뭐 그게 절도 행위까지는 아니겠죠. 불법 영등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법령에 근거한 직무집행 행위로 뭐 손괴가 될 수도 있고요. 법령에 근거한 거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징계행위, 징계행위도 그렇죠.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강요행위잖아요. 이거 나가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징계로 인해서 뭐 일정 부분 업무에서 배제가 된다던가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출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일부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징계 행위 같은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의사의 치료 행위는 뭐 외과 수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사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해예요. 치료를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위법성이 조각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다 처벌받겠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의료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보통 고소를 하시는 게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지 같은 거 놓고서 봉합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많은 건 아니죠. 당연히 많은 건 아닌데 의료사고 중에 비율로 따지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료행위나 이런 경우에도 사회상 규정 위반되지 않는 행위 뭐 이런 것도 위법성이 다 조각된다. 정당행위하고 똑같죠. 사회상 규정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강의는 또 하겠습니다.